오케이. 자, 오늘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2차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이 2차 방정식에 오늘은 근과 계수의 관계, 그리고 2차 식의 인수분해, 뭐라고? 복소수 범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 자, 일단 2차 방정식의 그럼 2차 방정식 세팅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뭐라고? a는 0이 아니다. 그리고 a, b, c는 실수라고 하자.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조건이 주어졌을 때 이 2차 방정식의 근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알파, 베타를 많이 쓰지. 그리고 계수는 2차 항의 계수 A, 1차 항의 계수 B, 상수항 C,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즉, 근 알파, 베타와 계수 A, B, C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이야기를 할 거다, 이 말인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2차 방정식에서 다시 등호가 잠깐 사라졌다. 그러면 이거 2차 식이잖아, 맞지? 2차 식. 거기에 는영이 붙이면 2차 방정식이고, 그럼 그때 우리가 이런 fx라는 기호를 쓸 수 있는데, 이 fx는 뭐 별게 아니라 그냥 x에 대한 무슨 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 식은 여러 가지 식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는 다항식에 대한 이야기지. 그래서 지금은 이 식을 다항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뭐 나중에 가면은 얘가 유리식이네, 무리식이네, 뭐 지수로그, 사인, 코사인 뭐 등등등 많이 있는데, 일단 지금은 이 x에 대한 식이 다항식이라고만 생각을 하자. 그리고 2차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니까 그냥 2차 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지금은. 즉 우리는 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매번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 읽기가 힘들지. 그래서 간단하게 뭐라 쓸 거라고? fx라 쓸 거다. 즉 그 말은 우리가 이렇게 이 방정식을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도 있다, 이 말인 거지. 물론 이 등식이 방정식이다라는 이야기는 해줘야 방정식이라고 생각하겠지. 항등식이라고 생각하면은 안 되겠지. 그럼 이때 이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이걸 이야기하려면은 먼저 얘가 방정식이 의미가 뭐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결국 이 방정식이란 거는 특정한 x값을 대입하면은, 맞지? 그리고 이 특정 x값이 근 또는 해였잖아. 이 근을 저 방정식에 집어넣으면은 그럼 특정한 x값에서는 등호가 성립했다, 이 말이잖아, 이 말. 맞지? 근데 우리가 여기에 근이 알파, 베타라 했으니까 그럼 알파를 넣는다. 그러면 F알파가 0이 된다, 이 말이지. 한 번 더 여기에 베타를 집어넣는다. 그럼 뭐라고? F베타가 0이 되겠지. 오케이, 이해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앞에서 배웠던 인수 정리를 조금 떠올려 보면은, 알파를 집어넣어서 0이 나왔다. 그럼 반드시 이 fx는 뭐를 인수로 갖는다? x-알파를 인수로 갖는다. 한 번 더. 베타를 집어넣어서 0이 나왔다. x-베타를 인수로 갖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이해되겠지? 이 fx가 뭐라고?
알파를 집어넣어서 0이 나왔다. x 마이너스 알파를 인수로 갖는다. 다시 베타를 집어넣어서 0 나왔다. x 마이너스 베타를 인수로 갖는다. 그럼 이때 최고 차항 계수는 a였지. 그럼 옆에 a는 적어줘야겠지. 오케이. 이해되겠나? 그래서 우리가 이 fx라는 식이 반드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거를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거를 우리는 인수 정리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 이 말인 거지. 여기까지 되겠지? 그럼 여기에 는 0 있으면 이게 방정식이라 했잖아. 이게 방정식. 즉, 그 말은 이 ax 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c라는 이 fx라는 식은 뭐라고? a에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 꼴로 반드시 인수분해가 된다. 그럼 이때 이 등식은 뭐다? 얘가 항등식이겠지. 항등식. 마찬가지 얘도 기호로 쓴 거니까 이 등식은 뭐라고? 항등식이고 이 등식은 는 0이 되는 거 찾는 거니까 얘는 방정식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 등식을 보는 눈을 좀 길러야 한다. 자, 그래서 다시 뭐라고? 이렇게 전개되어 있는 이 식. 근데 2차 방정식을 했을 때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다. 그러면은 이 방정식에 기호로 쓴 거지. 기호로 쓴 거. 이 방정식에 실근이 알파 베타였으니까 인수 정리에 의해 이 fx라는 식은 반드시 x-알파와 x-베타를 인수로 갖는다. 근데 어쨌든 얘가 방정식이었으니까 맞지? 는 0으로 이렇게 표기해주면 방정식이고 이렇게 식을 기호로 표현하면은 이 등식은 항등식이다. 이 말인 거지. 근데 우리가 fx는 뭐라고? 요 전개식이었지. 그러니까 결국 이 전개식이 이 인수분해 식과 똑같은 등식이다. 모양만 다르다. 항등식이다. 이 말인 거지. 여기까지 되겠지? 자, 그래서 먼저 2차 식의 인수분해 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2차 식의 인수분해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럼 복소수 범위라는 표현을 왜 적었냐? 이 근이 실근일 수도 있는데 물론 중근일 수도 있고 중근, 실근 맞지? 서로 다른 두 실근일 수도 있고 맞지? 근데 얘가 허근일 수도 있잖아. 허근. 그때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 이 말인가? 똑같이 적용이 된다. 즉 우리는 2차 식은 이 2차 방정식의 근을 알면 반드시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 다시 뭐라고? 이 2차 식의 인수분해는 인수 정리에 의하여 우리 2차 식의 인수분해는 인수 정리에 의하여 이 2차 방정식의 근을 알면 여기서 말하는 근은 실근, 허근 다 말한다 했지? 이 반드시 인수분해가 가능하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 반드시 이런 꼴로 인수분해가 가능하다. 자, 그러면은 이 근과 계수의 관계는 이제 끝났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했잖아. 자, 그러면은 이 식을 쌤이 전개를 해볼게. 그럼 오른쪽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되고 얘 뭐라고? 항등식이라 했다. 항등식. 그러면 얘는 a에 전개를 한다 했으니까 요거 전개한다고. 그럼 x 제곱 얘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그리고 플러스 알파 베타 이런 식으로 반드시 인수분해가 되겠지. 이 2차 식이 얘를 전개를 하면은 반드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그럼 여기서 a를 분배하면은 ax 제곱 마이너스 a 괄호하고 알파 플러스 베타 두 분의 합 x 그리고 플러스 a 알파 베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근데 우리가 항등식에서 동류항의 계수는 반드시 같아야겠지? 그 말인 거지. 그래서 따라서 근과 계수의 관계 뭐라고? 근 알파 베타와 계수 A, B, C가 이런 관계가 있다. 자, 그래서 A는 뭐 또 똑같으니까 됐고 B가 마이너스 A의 알파 플러스 베타다. 다시 뭐라고? B가 마이너스 A의 알파 플러스 베타다. 그러니까 두 근의 합은 두 근의 합은 여기서 두 근은 실근, 허근 다 포함한다 했다. 만약에 중근이면은 알파겠지? 알파가 중근이란 뭐라고? 알파 더하기 알파를 나타내는 거야. 그게 뭐라고? 마이너스 A를 나눠주니까 마이너스 A분의 B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다. 한 번 더 상수 C가 A 알파 베타니까 그러면은 알파 베타는 즉 두 근의 곱을 이야기하는 거지. 마찬가지 여기도 만약에 이게 중근이면은 알파가 중근이면 알파의 곱죠. 알파 제곱을 나타내는 거야. 알파 제곱. 이 알파 베타가 뭐라고? A분의 C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근과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다. 그래서 다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다. 두 근의 곱은 A분의 C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두 근의 합과 곱을 이 계수만 이용을 해서 구할 수가 있다. 이 말인 거지. 되겠지? 자, 그래서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보면은 우리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2차 방정식이 있다고 할 때 이때 두 근을 알파 베타로 하자. 그럼 당연히 두 근의 합은 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겠지? 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은 마이너스 a분의 b. 그래서 그냥 2다.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다. 한 번 더 두 근의 곱은 얘도 서로 다른 두 실근의 곱이지? 뭐라고? a분의 c.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우리가 좀 쉽게 두 근의 합과 곱을 쉽게 구할 수 있다. 한 번 더 뭐 4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은 0. 뭐 이런 중근을 가지는 2차 방정식이 있다 생각해보자. 그럼 여기서 뭐라고? 알파도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베타도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 말이지. 그럼 이때 어쨌든 두 근의 합은 중근의 합이니까 뭐라고? 두 근의 합은 알파도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베타도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 말인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 근과 계수의 관계성은 뭐라고? 마이너스 A분의 B. 그래서 마이너스 1 나옵니다. 마찬가지 두 근의 곱도 뭐라고? 알파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중근이니까 베타도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이해되겠지? 근데 지금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두 근의 곱은 A분의 C. 그래서 우리가 4분의 1이다.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요래 있다 해보자. 2차 방식이 요래 있다. 그럼 얘는 허근을 같지, 맞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데, 그럼 두 허근은 우리가 근의 공식으로 구할 수 있잖아. 근데 그 두 허근을 알파 베타라 했을 때, 마찬가지로 두 허근의 합도, 뭐라고? 마이너스 a분의 b. 그럼 마이너스 2다. 마찬가지 두 허근의 곱도, 뭐라고? a분의 c 3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가장 근간이 되는 이제 2차 방정식의 내용이 거의 끝나가는데, 거의 끝나니까 끝났지. 이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결국 2차식의 인수분해, 즉 이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 근데 우리가 2차 방정식의 근이 실근만 있는 게 아니라 허근까지 있는 걸 이제 이야기를 했으니까 복소수 범위 내에서 인수 정리에 의해 반드시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사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